진짜 우리는 방정식, 부등식 하면 이게 되게 가볍게 풀잖아, 그치? 여기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방정식이라는 건 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야? 방정식 말고 그 근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근을 구해라! 그럴 때는 근을 실제 구하는 거고. 근데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근에 대한 관계를 구해라. 두 근의 합을 구하라, 두 근의 차를 구하라, 두 근의 몫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두 근을 가정해서 푸는 거야. 알파, 베타라고 두고. 지수 방정식의 기본 꼬라지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등식,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등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때 이 자리에 뭐 들어갑니까? 해서 해를 구하는 거야.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문제에서 해를 구하라는 말이 없을 때는 그냥 가정에서 푸는 건데, 사실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해보셨지만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fx equal gx,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그래프의 관점에서 봤을 때 y equal fx라는 그래프와 y equal gx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x좌표,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그래프 두 개 그려서 교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본이라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지수 방정식은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되게 지수 방정식의 교육 목표가 뭐냐 그러면 지수 방정식의 형태대로 그 근을 구합니다가 지수 방정식에 해당하는 교육 목표야. 뭐냐면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방정식의 풀이는 형태가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하세요, 이거란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지수 방정식 파트는 선생님 문제 계속 풀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형태들을 니네들한테 구체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그러면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라고 그 연습을 하시면 된다,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일단 기본은 뭐냐면 지수 방정식의 이제 형태는 무조건 니네들이 밑을 같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밑을 동일하게. 이 생각만 하라고. 주어진 문제의 형태가 있을 때 밑을 동일하게 바꿀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동일하게 바꿨다면 그 다음에 니네들이 봐야 되는 건 지수끼리의 관계를 보면 돼. 지수끼리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된다고. A의 fx, A의 gx, 이런 형태로 무조건 바꾸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바꿔놓으면 밑이 똑같잖아. 그럼 이 값이 똑같으려면 뭐가 똑같아야 돼? 지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fx하고 gx가 같아요. 이걸 풀면 이 지수 방정식이 이제 근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밑이 똑같게 못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밑이 a고 여기 b야. 얘를 만족하는 이게 x 값을 구하래. 그럴 때는 이제 뭐까지 고려해야 되냐면 밑을 같게 못 만들었잖아. 그럼에도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뭐냐? 얘는 밑이 2짜리고 얘 밑이 3짜리야. 같게 만들고 싶어. 지수자리가 어떻게 돼? 진짜 꼼짝짝짝. 이하고 산이 밑인데 여기 샹 여기 뭔가를 넣어가지고 이거 같게 만들고 싶어. 얼마 집었는데? 0.0이니까. 밑이 다르더라도 지수가 빵 돼버리면 결과치는 1로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밑이 다른 형태에서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수 자리를 볼 때 그게 0 들어가면 어떠냐 이런 걸 보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밑이 미지수로 들어가 있어. 밑이 미지수로 들어가 있고, 그지? 지수 자리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게 미지수야. 이게 같아져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미지수로 여기가 같대, 현재 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플러스 2, 여기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나 봐. 응?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세요. 그럼 현재 수가 밑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뭐가 똑같은데? 지수가 똑같으면 되지. 근데 얘가 갖게 되는 x값 찾고, 근데 그것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생각해야지. 밑자리가 미지수로 들어가 있을 때 여기가 다르더라도 밑이 얼마가 들어가면 이렇게 1 들어갔거든요. 그럼 같아지는 거지. 밑이 1이면 지수가 얼마가 됐든지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이 미지수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이 값이 얼마 되도록 하는 1 되도록 하는 x값도 생각해야 돼요. 요거만 보여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셔요? 기본적으로는 밑을 내가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동일하게 만든 상태에서 지수를 비교하겠대. 지수가 같으면 지수 방정식 만족하는데 밑이 다르면 지수가 0 되는 조건이 있는지를 보면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밑이 똑같은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 그럼 밑이 1 되는 그런 x값도 찾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꼬라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지수방정식에는. 지수방정식 꼴이 딱 단일항 두 개로 인해서 단일항 두 개를 갖고서 밑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a의 x제곱 형태가 반복되는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수방정식도 있어. 그런 건 전부 어떻게 하냐면 얘를 치환해서 푸는 거야. 치환을 하면 대부분 뭘로 바뀌냐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어요. 2차 방정식 해를 구한 다음 다시 x값을 다시 찾아버리면 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나하나 꼬라지를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그거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 니네 책에 48페이지 보면 유형 10번부터 13번까지는 선생님 이제 예를 들어 줄 거고, 유형 14번은 별표를 쳐놔. 지수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요건 좀 설명을 할 거야. 내용을 이따가 설명하면 필기를 좀 해두세요. 이따가. 자, 하나하나 가봅시다. 옆에 있는 거 쉬운 거부터 50번부터 한번 볼게요. 4x제곱은 8 곱하기 32분의 1에 에이씨 뭐라고 쓰냐? x냐? x제곱 맞아? 모든 글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좌변하고 우변이 각각 단일항으로 돼 있어. 조론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래. 밑을 똑같게 만들 수 있는지 봐. 밑이 이게 4짜리고 8짜리고 32분의 1짜리니까 전부 뭘로 통일하려? 2로 통일. 2의 거듭적으로 통일.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이거니까 2의 2x제곱 이렇게 들어가죠. 상혁아 그만자. 8은 2의 3승이라고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3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5제곱인데 그거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다시 한번 봤으면 2에 지수를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 됐어요? 아, 밑이 똑같았어. 그럼 지수가 똑같으면 방정식이 성립해. 등식이 성립하니까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십니다.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에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한 조건이 없어. 근데 얘가 푼 값에 실수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집어넣으시면 돼요. 계산합니다. 계산 니들이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x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4. 음수 나와도 상관없어. 지수 자리는 실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의 합을 구하세요. 아, 병신같이 했네? 얼마나 없었는데 그냥 궁금하게 소용돼요. 마이너스 2분의 5. 두 번째. 두 분의 차이를 구하세요. 단 알파 베타 사이의 베타가 큽니다. 자, 아까 거는 좌변의 항하나 우변의 항하나. 그래서 단일 양쪽이 단일항으로 돼 있어서 쟤를 밑을 동일한 형태로 바꾸려고 내가 시도를 했고, 얘는 봤더니 항이 하나, 둘, 숫자 3개. 그러니까 단일항과 단일항의 지수 형태로는 못 바꿔. 그렇지? 아, 그래서 얘는
양쪽에 등식을 만든 다음에 지수를 밑을 똑같게 만들 수는 없겠구나. 그럼 얘는 반복되는 구조라고 봐야 돼. 반복되는 구조. 어떻게 반복되냐? 잘 봐. 여기는 3의 x제곱이고 이 뒤에 것만 보는 거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얘는 두 개는 역수관계야. 그렇지? 마이너스 좀 불편하지 않냐? 그거를 제거시켜. 양변에 뭘 곱하냐면 3의 x제곱을 곱하는 거야. 3의 x제곱을 곱하면 첫 번째 거는 3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쓸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부터 써. 3의 x제곱 여기 곱해서 좌변으로 당길 거거든. 마이너스 12의 3의 x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얘만 보면 이제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3승이 되는 거지. 그럼 쟤는 얼마 되냐면 27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저는 이제 치환해서 풀려. 이렇게 해놓고 치환. 3의 x제곱을 내가 뭘로 치환하냐면 t라고 치환. 라지 x라고 치환하면. 라지 x라고 치환하면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12의 라지 x 더하기 27 이퀄 0. 얘는 뭐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거니까 이제 구하자 그냥. 곱해서 27 더해서 10이 돼야 되네. 3하고 9죠? 라지 x가 3이 되거나 라지 x가 9가 되고. 그럼 이게 다시 풀려요. 이렇게. 3의 x제곱이 3 되는 케이스와 3의 x제곱이 9 되는 케이스. 그럼 이게 첫 번째 얘기했던 두 개 항의 밑이 똑같은 형태가 이 지수방정식이 된 거니까 첫 번째에서 나오는 x값은 1 되고요. 두 번째에서 나오는 x값은 2 돼서 얘가 얘보다 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1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 갔어? 아, 첫 번째는 밑을 똑같게 만들 수 있는 형태고 두 번째는 3의 x제곱이라는 게 반복되는 즉 공통 부분이 있는 지수방정식. 이런 공통 부분이 있는 지수방정식은 치환해서 푸시면 이렇게 니네들이 익숙한 2차 방정식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좀 더 갑니다. 네, 그렇게 자, 지금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값.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막 직접적으로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물론 구할 수 있으면 구해도 되지만 내가 구해야 되는 목표가 이거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봐봐. 일단 얘도 보니까 여기 숫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만들 수는 없고 이런 구조하고 비슷한 거예요. 공통되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지. 그럼 니네들이 봤을 때 이렇게 뒤에 이렇게 꽁지가 붙어 있는 놈은 이걸 앞으로 빼라고. 그러면 4의 x제곱은 내가 2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바라볼 수 있고 빼기 2의 3성 앞으로 빼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동의하냐? 그럼 한번 살짝 봐봐라. 내가 얘를 x라고 치환할 거거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0이야. x값 구할 수 있어? 물론 있지. 근데 바로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라지 x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이 값을 구하겠다 생각하라고.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되는데요? 잘 봐.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거든. 여기 알파, 여기 알파, 여기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 값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치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x제곱을 내가 라지 x라고 치환했다고 치면 잘 봐야 돼 지금. 이게 어떻게 전환되는지. 내가 구한 거이 알파니까 여기 알파를 집어넣으면 2의 알파 제곱하고 2의 베타 제곱이 각각 라지 x가 되는데 구분직교에서 라지 x1, 라지 x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다시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면
2x제곱을 내가 라지 x로 전환시켰을 때 이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을 내가 x1, x2라고 하면 그게 하나는 2의 알파 제곱이고 하나는 2의 베타 제곱 형태로 표현되는 거야. 감 잡았어?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 아 그러면 바보 아닌 이상 얘를 우리는 변형 공식으로 바꿔보면 2의 알파 제곱하고 2의 베타 제곱의 전체 제곱에서 빼주기 2배에 2에 얘네 곱해야 되니까 그냥 쓰자. 이렇게 바꿀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으로 표현된 이 값을 구한다는 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바라보게 된다. 아, 내가 필요한 게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필요해. 얘네 두 개 더한 거야. 얘네 두 개 더한 거야. 라지 x1 더하기 라지 x2니까 이 방정식의 두 번의 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곱한 게 필요한데 얘네 두 개 곱한 거랑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라지 x1하고 라지 x2를 곱한 거거든요. 등각에서 여기 쓰면 라지 x1, 라지 x2가 이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게 8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의 곱은 10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요. 8의 제곱에 64에 마이너스 2배에 얘네 두 개 곱한 게 10이니까 얼마야? 43가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얘를 치환했을 때 여기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의미한다. 나 얘네 두 개가 필요해? 그럼 이 방정식이 이 두 개의 합이 필요합니다. 곱이 필요해? 여기 곱이 필요해. 항상 치환된 변수에서의 방정식에서의 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원래 근과의 관계, 이 관계를 따져주셔야 돼요.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봐봐. 이걸 구하세요 라고 한 번 했다고 쳐봐. 이걸 구하세요. 이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쓸 때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게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보려고. 이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지? 내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내가 2의 x 제곱을 라지 x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얘하고 얘의 관계에서 이게 x1, x2니까 나 얘하고 얘를 더하고 싶어. 그럼 지수 상태에서 지수를 더하려면 뭐가 필요해? 곱이 필요하지. 그러면 이 곱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쓴 것처럼 내가 얘네 두 개를 곱한 거. 얘는 여기서 이 두 분의 곱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지수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은 치환된 2차 방정식에서는 두 분의 곱과 관련된 거야. 근데 그게 얘네들이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잘 익숙하잖아요. 이게 바꿔놓고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값이 필요하려면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한 값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 가시죠? 잘 전환만 시켜주면 돼. 지수 방정식 형태를 2차 방정식을 전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의 근과 지수 방정식의 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찾아내지. 그죠? 네. 자, 이번에는 5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연아 48페이지야. 자, 모든 그래프를 구하세요. 그랬고 x값은 3분의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지수 방정식의 형태가 미체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야. 그럼 좀 주의를 해야 돼. 미체 미지수가 있다. 봤더니 지수가 똑같아. 어머나 지수가 똑같아.
그럼 제가 등식이 성립하려면 지수가 똑같으니까 뭐가 똑같으면 돼? 밑이 똑같으면 되잖아. 그치? 아니 똑같은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같아지려면 요번에 이 새끼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조건이 밑이 동일하게 만드는 x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넘기면 2x가 이렇게 되니까 x는 1이 되지. 두 번째는 만약에 밑이 동일하지 않다면 밑이 동일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잖아. 밑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여기 2고 얘가 3이 된다 하더라도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지수 자리가 똑같으니까 현재 수가 얘를 얼마로 만들어 버리면 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지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돼. 똑같은 지수 x-2가 0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고 밑이 미지수가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걸 생각해야 돼. 밑이 미지수는 밑이 똑같으면 돼. 아 달라도 돼. 그럴 때는 지수가 0이면 돼. 지수가 0이면. 네? 자 이제 유형 14번 보기는 필기를 좀 하세요. 다 설명한다는 필기. 자, 선생님이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잘 봐. 이런 형태의 지수방정식이 있다고 쳐. a의 2x제곱 더하기 p 곱하기 ax제곱 더하기 q 이퀄 0.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이런 형태의 지수방정식에서 문제 이제 스타일이 뭐냐면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우리 책에는 이제 첫 번째가 주로 나오더라고. 첫 번째는 이 지수방정식의 x값이 근인데 그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 두 번째는 이 지수방정식의 실근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문제로 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어쨌든 하는 방식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저 지수방정식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을 저 지수방정식에서 바라보면 안 돼. 못 풀어. 그럼 저걸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거냐? 새로운 방정식으로 전환시킨 새로운 방정식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방정식에서 바라보려면 우리가 보통 이걸 풀 때 아까 우리가 해본 것처럼 a의 x제곱이 반복되는 구조니까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ax제곱을 내가 치환을 한단 말이지. 라지 x로 치환할 거야. 그럼 치환하면 라지 x제곱 더하기 p 라지 x 더하기 q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되고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된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건 치환된 변수 x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에서 x값을 구한 다음 그 x값을 갖는 다시 스몰 x값을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봐봐. 요 x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라지 x는 어떤 근을 가져야 되니? 이 판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여기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들어갈 때 x도 이게 두 개가 가지려면 얘가 몇 개 가져야 돼? 아니 x값이 1하고 2가 나왔대. 어? 그럼 예를 들어서 밑이 2라고 쳐. 그러면 2의 1제곱하고 2의 제곱이 라지 x 입장에서 x1하고 x2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두 개를 가지려면 이렇게 두 개를 가지려면 얘도 몇 개를 가져야 돼? 두 개를 갖지. 근데 잘 봐. 그 두 개를 그냥 가지면 되냐? 만약에 라지 x 값이 예를 들어서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대. 그럼 1하고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2의 1제곱하고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게 라지 x1, 여기 라지 x2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가졌을 때 라지 x라고 라지 x2의 입장에서 봤을 때 2하고 4분의 1을 갖는 거지. 별 제한이 없지. 그치? 그런데 거꾸로 한번 가봐. 이 값이 예를 들어서 이 값을 갖고 내가 이 값을 구하는데 이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2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만 얘를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냐? 얘를 만족하는 x값 존재해? 안 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a의 x제곱을 이 생각을 해야 돼.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얘가 갖는 값의 범위가 있다고. 얘는 x값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얘는 항상 양수의 값을 가져야 돼. 치환한 순간 얘 라지 x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도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개가 반드시 뭘로 나와야 되냐면 양수로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결국 뭐냐? 치환된 이 2차 방정식 라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퀄 0이라는 방정식에서의 라지 x가 양수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가? 그럼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생각나야 돼.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 두 분이 양수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근의 뭐에 관한 문제? 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 아이씨, 또 다 까먹었어. 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잖아. 여기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필요해. 뭐냐? 근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니네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준 다음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다 양수예요.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예요. 두 근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두 근 사이에 0이 들어가요. 이런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풀어본 적이 있잖아. 이걸 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라고 해. 그럴 때 판단해야 되는 게 몇 가지야? 미치겠다. 이런 거 본 적 없어? 미지수 하나 되게 땅 주고 뭐 이렇게 쓸까? 이런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의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기억나? 안 나는구나.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머릿속에 다 묻고서는 가.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세 가지를 판단하는 거야. 첫 번째, 합의 부호. 두 번째는 곱의 부호. 세 번째, 선별식. 책에다가 여기 그 여백에다 이것도 쓸 거야, 얘네들은.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부호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합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크거나 작은지, 또는 곱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별식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따지는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모두 0보다 커요. 그러면 합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곱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실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지. 여기 서로 다른 이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때 이 두 분은 중근을 가져도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졸지 마.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야. 두 분이 0보다 작아요. 둘 다 음수야. 그럴 때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합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곱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판별식인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 위에 세 가지 따져야 된다고. 두 분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가져. 합의 부호 따질 수 있냐? 못 따지지. 그럼 뭐는 따질 수 있어? 곱의 부호는 따질 수 있지. 이렇게.
판별식. 이건 뭐야? 안 해도 돼. 그치? 그 얘기한 거지. 판별식 안 해도 된다. 돼? 아니, 왜 이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그치? 곱의 부호가 0보다 작다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분의 곱이라는 게 a분의 c 되는 거잖아. 맞아? 이게 0보다 작다는 뜻이지.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한 값이 0보다 작다는 뜻이지. 그럼 a하고 c를 곱한 게 0보다 작다는 뜻은 얘하고 얘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뀌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잖아.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은 같이. 이 조건만 있으면 무조건 판별식은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그럼 니네들이 근의 부호의 문제가 나왔을 때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부호의 문제가 나왔을 때 세 가지를 따지는데 그 세 가지의 판단이 두근이 양수냐 두근이 음수일 때는 세 가지를 따져야 되지만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일 때는 곱의 부호만 따져주시면 된다. 이걸 그대로 끌고 오는 거야. 그럼 다시 지수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니 양수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니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서 판단했을 때 라지 x가 양수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곱의 합의 부호 저기서는 뭘로 쓴 거야? 마이너스 p지.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곱 여기서 뭐야? q지. 이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게 이게 서로 다른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 가셔요? 결국은 니네들이 이걸 쓰는데 그걸 2차 방정식에서 써야 된단 말이야. 지수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을 물어봤는데 결국은 2차 방정식에서 판단해야 돼. 여기까지 하고 싶게 쉬는 시간 줄 테니까 그 다음에 필기를 좀 해야 돼. 두 번째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가져. 또 이리 봐.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게 이게 한 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몇 개가 돼? 한 개가 돼야 되지. 그것만이냐? 내가 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어. 얘가 한 개가 되려면 첫 번째 케이스는 라지 x가 그냥 한 개는 되지. 예를 들어서 3을 가져. 라지 x가 3이야. 그럼 x 값은 로그 2의 3이니까 실근 하나 가는 거 맞지. 두 번째 얘가 두 개를 가져. 두 개 어떻게 가면은 3도 갖고 마이너스 1도 가져. 라지 x가 3도 갔는데 라지 x가 마이너스 1도 가져.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되면 2x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x값이 있냐? 없지. 부분이 있지. 근데 이것도 x값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직 하나의 실근이지. 아 그렇다는 얘기는 요걸 치환했을 때 얘가 오직 한 개의 근을 가지려면 라지 x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라지 x의 입장에서는 얘가 중근을 가지면 돼. 서로 같은 실근을 하나 가지면 돼. 두 번째는 뭐냐? 라지 x가 갖는 값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져도 되는 거야.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해 가지? 아,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거는 이 방정식 라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 이퀄 0에서 이 라지 x가 중근을 가져도 되는 거니까 이때는 판별식이 0입니다. 이 조건으로 가면 되고 또는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두 분의 곱의 부호만 따져주면 되지. 곱의 부호. q 값이 0보다 작습니다. 이거 또는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지수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놓으면 안 돼. 절대로. 치환된 변수 x에 관한 이 2차 방정식에서 놀아야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라지 x가 양수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근의 부호의 문제로 바꿔서 니네들이 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라지 x가 그냥 중근을 갖거나 중근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부호
양수 쪽 하나, 분수 쪽 하나. 그 두 개를 가져야 됩니다. 요거 정리, 요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근해 부호에 관한 거 정리를 좀 해놓고 지수 방정식에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놓고